건강사수 프로그램 엄지의 제왕 허철입니다. 고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반가운 분이 엄지의 제왕을 찾아주셨네. 네. 배우 오승은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승훈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방송에서 뵙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 육아에 또 집중하느라 오랜만에 방송 활동을 다시 시작하게 됐고요. 네. 지금 제가 좀 나이를 먹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강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밖에서 비만 와도 막 몸이 먼저 반응하고 쑤시고 결리고 여기 몇 다 살이세요? 공감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아무래도 또 엄마로서 또 방송인으로서 활동을 하시려면. 그렇죠. 해야 되니까 예. 좀 열심히 좀 배워가려고 이렇게 메모까지 다 어머, 메모장을. 네. 작심하고 나왔습니다. 네. 올겨울 당신의 면역력이 위험하다. 겨울만 되면 여기저기 쑤시고 결리고 유난히 아프다? 그 원인은 바로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 면역력이 약해지면 바이러스 침투도 잘 되고 잠복 바이러스도 이제 활동하면서 또 새로운 거 만들고 아토피, 대상포진, 네. 또 류마성 관절염, 폐렴, 심지어 암까지.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까지 생길 수 있다? 내 몸속 방패, 면역력을 스스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오늘의 주제, 건강한 겨울을 위한 필수 조건, 면역력을 키워라. 면역이라는 건 이제 역병을 면한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역병이 막 퍼져 있을 때 그걸 이겨내는 힘 정도를 이제 면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바이러스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외국도 아주 쉽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충분히 들어올 수 있죠. 그리고 네. 또 내완견이 사람하고 가까우면 바이러스가 원래는 인간한테 맞는 애는 인간한테만 맞고 동물한테 맞으면 그 애한테만 딱 맞는 게 바이러스인데 얘도 요령이 생겨서 얘한테도 맞고 쟤한테도 맞고 하는 것들이 얘들도 자꾸 변종이 되고 개발이 되는 기회를 우리가 많이 같이 살면서 생기는 일들이 바이러스가 발전하는 일들이에요. 어허. 왜냐하면 바이러스 자체는 결국 본인 스스로 못 살고 우리 세포 안에 들어와서 내가 면역 떨어지면 바이러스가 이제 시작을 하는 되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병원에 입원 중인 것도 아니고 특별한 지병도 없었던 건강한 70대 할머니가 스스로 안락사를 선택해서 숨을 거둔 사건이에요. 심지어 또 전직 간호사였었는데 영국인 질 페로라는 할머니가 그 주인공인데요. 그녀가 그런 선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그렇죠? 바로 대표적인 면역 질환인 대상포진 때문입니다. 아, 진짜? 아니, 그게 뭐 고통스러운 건 알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안락사를 택할 정도라니까 좀 안 믿기는데요. 그렇죠. 진짜 얼마나 통증이 있는지 화면을 네.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어머. 네, 저희가 이제 그 의과대학에서 공부할 때 대상포진 그러면 어떻게 적혀 있냐면 50대 이후에 면역 떨어진 나약한 사람들한테 걸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50대가 뭡니까? 20, 30대에도 대상포진이 많이 와요, 오죠. 와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면역 문제는 우리가 다 안고 살고 있다. 대상포진 환자 사례인데요. 눈으로도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눈이 빠질 듯한 통증을 24시간 이상 계속 달고 사는 게 되겠죠. 이게 보통 옛날 어릴 때 수두 앓으신 분 있잖아요. 예, 그때 감염됐던 수두 바이러스가 몸 안에 숨어 있다가 얘가 면역력만 떨어지면 그때는 반드시 내가 나타나리라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입주에 나는 우리 포진도 있지만 얼굴에도 눈에도 그리고 뭐 등에도 이런 데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질페로 할머니가 대상포진에 수표가 생겼는데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굉장히 진행이 돼 버려서 그 죽는 순간까지 통증하고 합병증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스위스는 그 안락사가 합법이니까 본인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경우라서 결국 이게 면역을 항상 준비하고 있는 게 모든 병을 막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음식으로 면역력을 키운다. 한영선 약사. 어서 오십시오. 예. 에이, 위기에 빠져 있는 면역력을 구하기 위해서 특별히 자리하신 한영선 약사님이십니다. 네. 예, 특별히 또 약사님을 모셨어요. 예. 약사님이 나오셨단 말이죠. 혹시 면역력 회복에 좋은 약을 알려주시려고 나온 건
아니시죠? 네, 이게 당연히 그것은 아니고요. 네. 약사가 약을 이야기하면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우니까 예. 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음식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네. 또 면역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사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약국에서 많은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음식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알고 있는 지인들은 한결같이 참 바보 같은 약사다. 이런 이야기도 참 많이 듣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참 행복한 약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 질병으로 많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일어났던 좋은 음식 이것을 개선함으로 인해 갖고 증상이 호전되고 이렇게 개선되고 이러는 것을 보면서 참 행복한 약사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그 약을 사러 오면은 약을 줄이라고 하시나요? 오히려? 가령 이제 커피를 어쩔 수 없이 하루에 5잔, 6잔을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분이 그래 마시다니까 속이 쓰려졌어요. 아, 그래서 속이 쓰려지고 속이 불편해.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의사는 당연히 위염의 진단에 맞는 약을. 약을 처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위염약을 먹게 되는데 당연히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위장약으로 치료를 완성할 수는 없다. 뭐냐면 병명이 잘못됐어요. 아, 병명은 위염이 아니라 네. 커피 5잔을 끊어야 되는 병. 아. 이것을 이야기를 했더라면 네. 이것이 끊어지기 전까지 불편한 증상은 지금 현재 처방했는 이 약으로 도움을 받되 당신은 반드시 5잔의 이것을 커피를 끊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야기가 조금 더 근본적인 치유로 가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인적인. 네. 그래서 음식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이 음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봐도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결국은 음식이 먹는 것이 우리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음식 얘기는 너무나 중요한데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당뇨약 아시죠? 네. 당뇨약 하나의 설명 이제 이걸 갖고 보면 거기 안에 설명서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뭐냐면 이 약은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조절되지 않는 사람한테 이 약을 처방한다라고 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바로 그 중요한 명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은 등한시하고 그리고 바로 약을 먹으면 이것이 치료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나가니까 이 올바로 접근하고 그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데 많이 네.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사용 설명서에 그렇게 돼 있군요. 네, 정확하게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안 보잖아요. 이야, 그렇죠. 희한하네. 아니 근데 음식은 제가 알기로는 약처럼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문제 있을 때는 보통 다들 약부터 먹고 그렇죠. 음식을 보조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안 그런가요, 권호중 박사님? 물론 약도 필요하죠. 하지만 약에만 의존하고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요. 다시 면역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병이 다시 걸리게 되겠죠. 우리 서양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의사도 고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면역 증강에서는 바로 잘못된 식습관을 고쳐서 스스로 면역력을 올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늘 우리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음식이 약이 된다는 게 확 안 와닿는데 좀 더 자세히 부탁합니다. 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조금만 예를 들어서 설명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지금 신종플루라 그래갖고 브라질 사람들이 약 10만 명 정도의 생명을 앗아간 아시죠? 예. 이거에 이 치료제로 타미플루라고 하는 네. 약이 나왔는데 타미플루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사람들이 주로 많이 먹던 향신료의 일종인 팔각이라는 데서 추출해서로부터 그 신종 이게 나왔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아스피린 아시죠? 네. 아스피린은 버드나무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요? 아스피린 버드나무요? 네, 이거는 많이 아시죠. 그래도 많이 아시죠.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으셨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약인 줄 알았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거기서 추출해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선도 물질 삼아서 그것을 화학적으로 합성을 해서 지금 우리가 공급을 받고 있지만 얘 출시는 버드나무에서 왔다.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뿐만 아니고 유방암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탁솔이라는 제제는 빈카라는 약물로부터 식물로부터 추출해냈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면 무에서 유를 창조를 하려 그러면 우리 그거 아시죠? 그 마법에 걸린
개구리 왕자. 네, 왕자. 네. 그 개구리 왕자한테 키스를 해주면 개구리 왕자가 되죠. 왕자가 되죠. 네. 근데 그 왕자를 찾기 위해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개구리한테 키스를 하지 않으면 찾아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야. 이 신약을 하나 개발해낸다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음식물이라든가 이것의 특성을 잘 알고 있다면 바로 그러한 모든 것을 줄이고 가장 효과적인 약을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야, 그 식품에서 정말 우리 몸을 살리는 그 효능들이 많이 들었다는 거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다 그 효능이 숨어 있는 건가요, 음식에? 제가 아주 재밌는 거 간단한 거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네. 우리 알로에라는 네, 알로에. 식물이 있습니다. 알로에는 주로 사막에 살죠. 알로에가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생존 전략은 물을 저장할 줄 알아야 돼요.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알로에는 사막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 그런다면 알로에는 어떤 사람한테 적합하냐? 피부가 거칠거칠하고 보습 효과가 떨어지고 또 걔는 더운 지역에서 자라니까 그 따가운 햇살로부터 자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운 날 바깥에 나가서 피부가 들떠도록 이 화상을 입고 이랬을 때 알로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식물이 갖고 있는 생존 전략입니다. 그걸 잘 살펴보게 되면 뭐 수도 없이 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물속에서 사는 미나리. 미나리는 물을 버릴 줄 알아야 물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이 많은 거꾸로. 곳이니까. 예, 거기서 물만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터지죠. 안타깝죠. 그래,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한 잔만 먹어도 몸이 붓고 소변이 잘 안 나오고 이래는 사람들이 있다면 미나리한테 도움을 청하십니다.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 네. 재밌어요. 정말. 네. 예, 그 성질을 따오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것을 잘 살펴보면 너무나 재밌습니다. 네. 예, 우리가 이 고혈압이라든가 성인병에 염분이 많은 음식을 피하라라고 우리는 많이 통상적으로 상식화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상식화돼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것은 그 염분을 이길 줄 아는 음식을 먹어야 돼.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맛있게 된장찌개를 한번 끓였는데 된장찌개가 너무 짜졌어. 그 짜지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 부으면 되죠. 맞아요. 그런데 오늘따라 왜 짭짤한 게 먹고 싶은지. 예, 그랬을 경우에 그 짭짤한 것에 대한 피해를 내가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다에서 왔는 애를 여기다가 도움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바지락 몇 개를 집어넣고 네. 또는 다시마 우린 물로 된장찌개를 끓이고 이래 되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힘에 의해서 과잉된 나트륨, 소금의 염분은 우리 몸을 쫓겨나가게 됩니다. 쫓겨나가게 되니까 맛도 좀 짭짤하게 먹었지만 우리 몸의 소금으로 인한 문제는 그다지 없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음식물들이 갖고 있는 거고 자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어떤 이용,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찾아보시면 너무나 재미있게 가정에서도 아주 이렇게 이제 소소한 것부터 바지락 칼국수가 아니라 바지락 된장찌개를 먹어야겠네요. 네, 좋습니다. 아니 바지락 넣고 된장찌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원리가 있네. 이유가 있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에 영양학적으로 보니까 네. 그 소금을 쫓아냈던 애가 칼륨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먹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좌우한다. 면역력을 키워서 당신의 미래를 건강하게 해줄 먹거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약사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면역력을 키우려면 뭘 먹어야 할까? 네. 궁금하고 어려우시죠? 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를 나왔습니다. 매일 집에서 면역력을 키우자. 음식으로 면역력 높이는 처방전 대공개. 면역력을 키우는 음식 처방전. 어. 처방전이라고 하니까 뭔가 진짜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만 같은 느낌인데요. 여기 푸드커버가 2개가 놓여 있거든요. 처방전이 2가지예요. 네. 이 2가지만 기억하면 면역력 걱정은 없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 두 가지 처방전을 기억하시고 꾸준히 실천하시면 정말 면역력을 아주 확실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면역력을 키우는 2가지 음식 처방. 네. 이게 매일 먹으면서 면역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 기대가 되죠? 네, 너무 궁금해요. 하나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처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면역력을 키우는 첫 번째 음식은 뭘까요? 열어볼까요? 하나, 둘, 셋. 엄지의 제왕. 예. 양배추, 예. 바나나, 토마토. 장 살리는 음식. 장 살리는 음식. 네, 보통 흔하게 사 먹는 음식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우리 몸의 면역이 정상화가 되고 면역이 커지려고 그러면 네. 반드시 전제돼야 되는 몇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 몸의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 장은 네. 우리 인체의 최대 면역 기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혹시 그 제2의 뇌다, 장은 제2의 뇌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은 있나요? 뇌요? 네.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장은. 아, 들어본 적 있어요. 예, 사실은 따지고 보면 장은 제2의 뇌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억울함이 있습니다. 예, 뭐냐면 제1의 뇌라고 불러야지 될 정도로 원초적 뇌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장이다라고 보아야지 될 것 같고요. 이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그 입에서 어떤 그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래 입에서 먹으면 그것이 우리 몸에 좋은지 나쁜지는 우선 차지하고 네. 입에 맞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먹는 순간 입이 허락을 해요. 야 맛있다. 그러면은 머리에서 바로 알아차리고 예, 정말 허락을 떨어집니다. 뭐라고 하냐면 남들보다 최대한 더 빨리 먹어라. 예, 이렇게 해서 허락을 떨어주면 얘가 들어와서 돌아 2시간 후에 장에 도착을 하면 장에서 판단했을 때 이것이 우리 몸에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불편한 기색을 합니다. 예, 설사를 하든 장을 뒤틀어 놓죠. 맞아요. 그래서 이랬을 때 이 세 가지 우리 우리 세 가지 기관 중에서 가장 현명한 판단을 한 것은 분명히 장이 판단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이게 장 안에서 바로 이제 여기를 통과해서 노란선을 통과해서 몸속으로 들어가야지 되는데 여러 가지 음식들이 내려왔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음식들이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지금 검문 검색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지 마라. 예.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입국 심사관 장점막. 예, 우리 이렇게 미끈미끈한 점막이죠. 이 장점막으로 딱 쳐놓고 여기서 아무나 못 들어가도록 방어벽을 쳐놨습니다. 예, 네. 그리고서 이것들이 이 안에서 우리 몸속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인천공항 통과를 할 때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했을지라도 여건이 없이는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는 원리처럼 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권을 발급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여권을 발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권 발급처에 와서 네. 여권을 탁 받습니다. 예, 여권 발급처 이 수장이 직원이 누구냐면 미생물이에요. 예, 그래서 이 미생물에서 뿜어내주는 효소와 우리 인체 내에서 나오는 효소의 합작품에 의해서 네. 얘네들을 전부 다 우리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여기서 분해해서 우리 몸에 가공, 그래서 여권 발급을 해줍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소화 숙성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대부분이 찬 음료를 먹고 그다음에 이 미생물들이 살 수 없는 또 싫어하는 어떤 이러한 음식들을 즐겨 먹으면서 네. 여기에서 이 일들이 올바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우리 몸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제대로 못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말았어야 될 것들이 이 안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 몸속에는 극도의 혼란 체계에 빠지게 된다. 생기는 거죠.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정을 박사님, 만약 그런 장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일단 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프죠? 배가 아프죠. 네, 그게 0.1초 만에 아플 수 있는 이유가 그걸 듣자마자 장에서 그 세로토닌이라는 물질하고 피라는 물질이라는 게 나오면 그걸 통증을 유발시키거든요.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바로 아플 수가 있다면 분명히 장도 뇌 역할을 한다고 보겠죠. 그리고 우리 한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식이 들어갔는데 이 음식이 눈으로 가려면 눈에다 집어넣지 않는 한은 반드시 이 길을 거쳐야 돼요. 식도, 위, 장, 통과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과가 윤허가 돼서 허락이 되면 그때 들어온 애가 혈액을 타고 눈까지 가기 때문에 그래서 면역은 장의 70에서 80% 정도나
있을 수밖에 없고 세로토닌이나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뇌에서 많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장에서 만들어지니까 결국 장이 뇌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런 신경 전달 물질에 문제가 생기면 파킨슨이나 이런 다른 다양한 질환들도 생길 수 있으니까 장이 건강해야 뇌 질환도 막을 수 있고 귀도 괜찮을 수 있고 눈도 괜찮을 수 있고 관절도 괜찮을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장에서 승부를 본다 생각하시면 면역의 해답을 찾기가 아마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장에 좋으라고 유산균을 챙겨 먹긴 먹는데 이건 잘하고 있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잘하고 계십니다. 네. 잘하고 계시는데 네. 그 이렇게 유산균 요즘 이제 유산균이라고 안 그러고 유익균이라고 이제 유익균. 이렇게 네.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뭐 프로바이오틱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잘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프로바이오틱스들이 그 천족의 그 엄청난 수가 이 안에서 군락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새로운 것들이 들어가서 거기 가서 군락을 이루면서 어떤 같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것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씨앗도 그 거름이 안 된 밭에 뿌리면 잘 자라지 못하듯이 네.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은 그 유익균, 장 속에 살고 있는 유익균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주어서 그것을 더 튼튼하게 길러서 활성화시켜주는 방법이 조금 더 좋다. 그래서 장내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프로바이오틱스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이게 저 양배추, 사과, 토마토, 바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유익균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 적합하다. 네, 잘 자라게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이제 그다지 많은 재료가 없는데 그래도 꼭 필요한 것을 장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양배추에는 여기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비타민 U라든가 이런 점막 강화를 시키는 성분도 들어있고요. 또 그다음에 여기에는 유황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몸을 해독하고 그다음에 결체 조직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점막 강화 작용, 여러 가지 기대 효과가 높은 물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과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토마토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장 안의 노화를 방지시키고요. 특히 바나나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는 우리 몸에 세로토닌 분비를 이렇게 축제를 시켜서 참 기분이 좋아요. 바나나 먹으면. 예, 바나나 먹으면 기분 좋죠. 근데 이거는 또 누가 좋아하느냐면 우리 머리가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시험 전날 바나나를 많이 먹고 가시면 시험 성적을 잘 집중력 있게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이러한 재료들로만 이렇게 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정말 장땡이네 이거. 최고인데요, 최고.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재료들을 전부 이렇게 적절하게 혼합을 해서 당분 그러니까 과일 땅을 만들어서 이럴 경우에는 아주 그 장내 환경도 좋아지지만 또 동시에 미생물의 아주 훌륭한 먹이, 그다음에 몸 안에 쌓여가는 여러 가지 독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능력, 그래서 기대 효과가 굉장히 많은 그런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장을 살리는 과일 땅. 이 재료들로 어떻게 만들어 이제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요건 이제 저희가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 전에 두 번째 음식 처방전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정말 면역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번째 이 음식. 예, 암세포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줄 수 있는 음식. 예, 너무 거창한가요? 예, 그것을 알려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자, 핵심. 하나, 둘, 셋. 이거 그냥 엄지에 제왕하고 여는 거예요. 4년째 이거 열고 있어요. 하나, 둘, 셋. 엄지에 제왕. 오, 이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아주 특별한 음식은 없고 우리가 평소에 많이 접하는 음식들이에요. 무, 당근, 표고버섯. 다시마.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항상 그 소중한 것은 가까이 있다. 네. 이거는 불변의 진리인 것 같고요. 네. 지금 현대 의학이 이렇게 많이 발전되고 있으면서도 정말 뭐
그 암뿐만 아니라 각종 난치성 질환에 참 많이 취약해져 있는데 이것들의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면 원인들을 살펴보면 네.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특히 현대인이 먹고 있는 현대인의 식탁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예,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극복해 가면서 우리가 이 암까지 이겨낼 수 있는 면역 음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이제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의 모양을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쁘게 생긴 게 이게 정상 세포입니다. 근데 정상 세포 바깥에는 흡사 밤송이 모양 같은 이런 아주 수도 없는 섬모들이 이렇게 발달돼 있죠. 이렇게 섬모들이 발달돼 있는데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CCTV예요. 네, CCTV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 주변에 세포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감지를 해서 그 면역 세포한테 연결도 하고 지금 우리 동네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머리 끝에서 일어나는 일을 발끝에서도 알고 손끝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 몸 안에서도 알고 모든 우리 몸 전체가 유기체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를 모든 세포가 공유를 해야 되는데 어떠한 부분에서 이러한 CCTV가 끊어진 자리가 나타나게 되면 이 자리에 나타난 암세포를 알아보질 못해요. 네, 그러면서 이 기능이 망가지고 아주 그 똑똑한 세포가 아니라 멍텅구리 세포로 바뀌어가면서 우리 몸에 질병이 노출이 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 세포를 실제 모습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네, 보세요. 이제 몸속에 있는 실제 세포입니다. 정말 정상 세포는 가느다란 실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암 세포에는 없어요, 여기. 예, 거의 뿔이 났네, 뿔 났어. 도깨비 방망이처럼. 진짜. 맞아요. 우리 몸 안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보통 정상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약 3,000개에서 5,000개 정도의 비정상적인 세포가 이러한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딘가에 가서 뿌리를 잡으려고 이렇게 잡으면 네. 그 주변에 있는 정상 세포들의 감지 능력에 의해서 면역 세포한테 연결이 되고 그것들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꾸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소위 CCTV 끊어진 장소, 우범지대가 나타나게 되고 이 장소에 암세포가 숨어들게 되면 이 암세포는 무서운 속도로 자기 세력을 확보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네.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세포를 똑똑한 세포로 만드는 것이다. 정상 세포가 암 세포가 되지 않도록 섬모를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네. 섬모만 잘 지키면 암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야, 놀라우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우리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지금 음식으로 만들려고 했었던 그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는 음식이 이 지구상에 딱 하나가 있습니다. 있긴 있나요? 예, 이게 물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음식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저도 좀 있습니다만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모유입니다. 모유. 예, 그래서 지금 모유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 모유 안에는 네. 모유 안에는 바로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논의했던 그 세포를 건강하고 똑똑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성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모유를 다시 섭취할 수가 없고요. 없죠. 네. 뭐 섭취할 수도 없고요, 줄 수도 없어요. 이미 몇십 년 전에 말라버렸습니다. 어디서 그 모유를 구해야 할까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모유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자기 자식한테 안 주고 있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우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이 첫 단추가 잘못 키워져서 지금 출발한 허약한 세포, 똑똑하지 못한 세포.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됐을 때 얼마나 많은 질병에 노출될런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모유밖에 없는 거다. 그러네. 네, 그토록 좋은 그 모유를 먹을 수는 없지만 모유를 대신할 음식이 바로 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음식들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먹어야 될까? 네. 그게 궁금해지는데 이제부터요. 네. 우리를 암으로부터 지켜주는 8가지 당 영양소. 그 모두 들어있는 완전 식품은 모유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모유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음식 만드는 레시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혹시나 이게요. 모유를
저 아기한테 먹이고 싶은데 자신의 몸 때문에 신체적인 변화 이것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서 또 먹이는 건 아닐까? 먹여도 문제 없습니다. 그 정도로 효과가 좋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만. 네네. 맞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애들은 모유 먹이고 이걸 우리가 먹자고. 지금 이제 우리가 먹어야 되니까. 네. 무너진 장과 망가진 세포를 살려서 면역력을 회복시켜주는 음식. 저 혹시 이거 이름이 있습니까? 이것들을 꾸준히 먹게 되면 우리 몸에 필요한 미생물이라든가 몸 안의 독소라든가 여러 가지 세포 환경이라든가 이것을 깔끔하게 정돈해 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우렁각시죽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이 안에 왜 재료에 우렁이 없습니까? 이래요. 그 앞에 얘기는 아무것도 안 들으신 거야. 그래서 제가 만든 여기에는 우렁은 없습니다. 마치 우렁각시처럼 우리 몸을 청소해주고 건강하게 해준다는 의미로 우렁각시죽. 이름이 참 마음에 드네요. 네. 좋아요. 자, 우리 몸속 면역력을 회복시켜주는 우렁각시죽 어떻게 만들면 됩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우렁각시 죽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 그 당 영양소가 되는 기본 재료를 만들어야지 되는데 기본 재료 당 영양소를 만드는 기본 재료는 여기 소개되고 있는 바로 이제 무, 당근, 버섯, 무청, 이 새송이 버섯으로 된 요 이제 6가지 재료를 기본으로 만드는데 여기에 다시마가 들어가는데요. 먼저 이 다시마를 이제 물에다가 울궜습니다. 이렇게 물에서 미리 이제 울궈놨는데 이 다시마를 이 끓이는 도중에 집어넣어도 되기는 하지만 이 다시마의 그 어떤 그 점액질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나오게 되면 이 식감도 떨어지고 이래서 이렇게 미리 사전에 이렇게 물에다가 울궈 놓으면 적절하게 미네랄이라든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알긴산은 그런 정도 수준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변비가 있다든가 어떤 장의 식이섬유를 더 충분히 필요로 하는 분 같은 경우는 뭐 같이 재료랑 해서 끓여서 이렇게 드실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별도로 그냥 이렇게 우려낸 육수만 쓰기로 하겠습니다. 이거 다시마는 좀 뭐 씻어서 넣어둔 예, 거예요? 소금기만 빼가지고 소금 빼고요. 소금기만 빼서 이렇게 네. 해서 이제 다시마 우린 다시마 물이죠. 이 다시마에는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는 미네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각종 그 알긴산을 포함해서 장내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 아주 좋은 식재료죠. 네. 이 육수를 만들 때 보통 기준을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그 보통 한 사람이 먹는 양이 약 200ml 정도를 일회 용량으로 친다고 그런다면 네. 예, 끓여서 약간 물이 줄어들 것을 생각해서 한 300ml 정도. 그리고서 2인분을 만들면 600ml. 예, 뭐 이런 식으로 대략 가늠을 하시면 뭐 네. 이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아니 그래서 다시마를 기본 물로 만들어서 기본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제 이 버섯과 6가지. 버섯과 이 무와 이런 어떤 재료들을 전부 다 집어넣어서 네. 육수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넣습니다. 그럼 세포 살리는 음식으로 분류된 이 6가지 재료는 육수를 내는데 사용을 하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 6가지 재료를 뭐 그냥 요리하는 게 아니고 육수를 내서 그렇게 사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물론 이제 건더기에도 여러 가지 좋은 성분이 들어있지만 육수를 내는 이유는 중요 성분들의 대부분들이 우리가 끓이게 되면 물로 이렇게 용해가 돼서 이리로 추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흡수율을 높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육수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한 번에 다 넣고 끓이면 됩니까? 그 또 양은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여기 현재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게 약 1인분 기준으로 사용할 육수를 지금 만들었는데요. 네. 예, 무의 경우 150g, 그리고 무청은 이렇게 줄기로 따서 약 3줄기 정도, 그다음에 당근은 무의 절반인 75g, 그다음에 표고버섯은 건표고버섯을 사용했는데 크기에 따라서 약 2개 전후, 네. 그다음에 새송이 버섯도 마찬가지로 표고버섯과 같은 개수를 유지시켜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요 다시마 같은 경우에는 네. 약 10cm 가로 세로 10cm 정도 크기의 한 2장 내지 약 3장 정도를 이렇게 사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몇 분 정도 우리면 됩니까? 다시마는? 다시마 같은 경우에는 예. 너무 오랫동안 우리게 되면
이제 이 끈적끈적이라든가 식감이 많이 이제 변할 수가 있어서 보통의 경우는 약 한 10분 전후해서 울궈내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양은 조금 변화를 줘도 됩니까? 그래서 이 변화도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이제 무의 양을 늘린다든가 버섯의 양을 늘린다든가 얼마든지 가능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어떤 그 양들이 결정되게 되면 가급적이면 그 양에 입각해서 항상 같은 개념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 몸이 어제도 얘가 들어오더니 오늘도 얘가 들어오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제는 제가 들어오더니 오늘은 또 딴 애가 들어오네 이래 되면 우리 몸에 거기에 대해서 습관이 들지 않는다. 우리가 그 음식을 먹으면 약이 되려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을 정확하게 정해서 종류를 정해서 꾸준하게 먹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돼서 우리 몸이 익숙해지면 그다음에 증량을 하면 이 음식도 약이 될 수 있는데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하게 이렇게 먹는 게 사실 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정확하게 꾸준하게 하는 기간을 확보해야 그다음에 증량해서 또 바꿀 수가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아니 뭐 변덕이 좀 심하면 심한 대로 지가 또 알아서 또 맞추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면역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도 그럼 자꾸 변화가 심하면 긴장하게 되잖아요. 우리 세포들도. 그러니까 세포들도 좀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유지하는 거를 익숙해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점점 증량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재료를 용량 말씀하신 대로 다 넣고 끓이고 있잖아요. 네. 그냥 이렇게 다 끓여주면 끝인가요? 다시마 육수도 붓고? 네, 정말 간단하죠. 네. 그래서 육수 끓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끓여서 대신에 충분히 우러날 수 있도록 약 30분에서 40분 정도 이렇게 충분히 끓여주시면 되습니다. 중불로 합니까? 예, 그래서 우선 센 불로 한번 끓이고 불을 줄여서 중불로 약 40분 정도 이렇게 끓이게 되면 아주 잘 우러납니다. 육수는 이제 완성이 됐고 이제 뭘 하면 됩니까?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장을 살리는 음식과 이런 재료들을 사용해서 죽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죽으로요? 네. 이름하여 우렁각시죽. 네, 이것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장을 살리는 이 죽은 이렇게 재료가 더 간단해서 4종류. 예, 그래서 여기는 지금 1인분 기준으로 해갖고 사과, 바나나, 양배추, 토마토 4종류가 들어갔는데 전부 75g씩을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부 다 합치게 되면 약 300g 정도 양이 되죠. 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또 끓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집어넣고 이렇게 끓입니다. 이제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되네요. 그럼 그 육수가 저 왼쪽에 있는 그 끓여서 그 한 육수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야채를 가지고 끓였던 육수를 과일 넣고 붓는 거네요. 네, 그래서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게 미리 끓여놓은 육수인데요. 네. 그래서 요 육수를 이제 여기다가 붓는데 이 붓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자작하게 밥물 붓듯이 원재료의 약 1.2배 정도의 양을 붓는 것을 기준으로 하셔서 부시면 되는데요. 네. 드시는 용도에 따라서 또는 어떤 식성이라든가 습관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마시는 형태가 좋으면 물을 조금 더 많이 부시면 되고요. 또 그렇지 않으시면 이제 적게 부시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 몇 분 정도 끓일까요? 예, 이것도 또 약 30분에서 40분 정도 아주 충분하게 우선 센 불로 한번 끓이고 그다음에 중불로 줄여서 약 40분 정도 충분히 끓여서 이 안에 있는 성분들이 모든 것이 다 바깥으로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끓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끓인 다음에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정말 간단하죠. 예. 시간만 그냥 다- 조금 1시간 좀 넘게 걸릴 뿐이지. 네, 방법은 간단합니다. 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이렇게 끓여서 예. 이것을 이제 믹서에다가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게 되면 네. 이렇게 이제 우렁각시 죽이 완성이 됩니다. 이 모습이네요. 뭐 30분 끓이고 40분 끓이고 요거를 매일 하려면 힘들지만 우리 주부님들은 사실 육수 내가지고 냉동실에 많이 넣어놓거든요. 과일만 썰어갖고 육수 싹 부어서 하면 너무 간단하고 쉬울 것 육수를 같아요.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아예 전부 다. 아예 우렁각시 죽을 다 만들어서. 네.
아예 우렁각시 죽을 다 만들어서 약 한 일주일분에서 10일 정도. 저는 보통 한 10일분씩 만들어 놓고서 먹고 있습니다. 냉장 보관이? 예, 저기 김치 냉장고 요즘 발효 네. 잘 되니까 그 안에다 갖다 넣어 놓게 되면 이게 이제 변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숙성이 돼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맛있는 이런 상태가 최장 됩니다. 얼마나요? 한 일주일분에서 열흘 정도 만들어 놓고 드시면 드시기가 좋고요. 또 이게 숙성 과정이 너무 이제 길어지게 되면 김치가 이렇게 쉬어서 먹기가 불편할 정도 이런 상태도 되니까. 뭔지 알겠다. 예, 그래서 각자의 그 입맛에 따라서 그런 정도. 유산균이 제일 증식을 많이 해요. 원래는요. 더더구나. 예, 그리고 한 30일 정도 되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온도 보관이 중요한데 0도에서 5도씨 정도 되면 유산균이 죽는 게 아니라 잠깐 기절해 있는 상황이라 거기는 오래 보관돼 있다가 다시 나오면 유산균이 다시 살아나니까 보관도 된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김치 냉장고라면 제 생각엔 그래도 한 일주일? 그러니까 좀 그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건 그렇게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저기 식재료라든가 조리법을 보게 되면 약사님이 저렇게 하시는 걸 보면은요 대부분이 그 암 환자분들의 식이요법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게 실제로 현대인들이 진짜 다 생기는 질병들이 너무 과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고혈압이라든가 고지혈이라든가 고혈당.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과한 이 활성산소도 있고 정말 몸속에 나쁜 찌꺼기라든가 독소들이 있는데 이런 지금 얘기해 주신 그 우렁각시죽은 나쁜 것부터 빼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화하는 작용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하다고 봐요. 거기에다가 각종 미네랄과 식이섬유 그리고 비타민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 청소를 하면서 그 역할도 제대로 해주고 영양소까지 채워주기 때문에 현대인들한테 굉장히 좋은 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맛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모유 맛이 난다는 거 아니에요? 애기들이 먹으면 이게 모유 맛이. 우유 애기들이 맛이 모르는 나겠어요? 맛. 모유가. 동일하다. 오, 맛있다. 맛있는데, 애기들 잘 먹겠어요. 웃기네요. 이게 토마토 처음 먹었을 때 느낌 같은 거? 약간 비린 느낌이 나는데 먹다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애들 먹였던 병에 담겨있던 이유식 맛인데요. 맞아요. 맛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에 얼마 정도의 양을 먹어야 되는 건가요? 이게 하루에 사실 먹는 양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우유 팩 하나가 200ml 정도 전후되니까 이 200ml 전후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게 우렁각시는 언제 일을 하죠? 밤에. 밤에. 예, 그래서 이 우렁각시 죽을 복용하는 것은 우선 하루에 한 번을 드신다면 저녁에 드시는 거예요. 예, 하루에 한 번을 드신다면 저녁에 드시는 거고요. 두 번을 드신다면 아침까지. 예, 이래서 이제 몸이 심하게 그 여러 가지 그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체력에 문제가 걸리지 않는 한 아침 저녁을 그냥 이걸로 식사를 하시고 하시고 네. 이제 점심식은 좀 점심 식사는 좀 자유롭게 좀 하시고 그러나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계신 분들은 이거를 드시면서 일반 식사를 해서 체력 보강을 도와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일반 식사를 좀 줄이고 이것을 당분간 하시면 하실수록 회복 속도는 훨씬 더 빠릅니다. 자, 그런데요. 음식을 줄이고. 혹시 여기에 더 좀 첨가하면 좋을 듯 싶은 것들이 또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약이 되려고 하면 흡수를 도와주기 위해서 여기에 소위 그 흡수율을 도와주는 삼총사. 삼총사. 하나는 간장. 예, 그다음에 네, 식초. 예, 그다음에 이미 발효가 잘 돼 있는 청국장 분말, 이런 것들을 영양 성분을 흡수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국장이 들어가면 발효를 도와주고요. 예, 그다음에 식초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들어있는 각종 미네랄 성분들을 흡수해 들어가는 데는 식초라고 하는 그 유기산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식초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간장은 장하고 특히 이 머리 쪽에 많이 발달돼 있는 문 중에 하나가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을 통과를 하려면
간장과 당이 만났을 때 훨씬 더 쉽게 통과해서 들어갑니다. 이거를 나트륨 글루코스 수용체라고 하는 그러한 문인데 이것이 통과돼서 들어가야지 머리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장에서 흡수율이 높아진다. 예, 그래서 얘네들이 그것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첨가를 하는 거니까 맛의 변화를 주지 않을 정도만 섞으면 자. 오히려 더 맛있습니다. 한번 섞어주세요. 살짝. 자, 한번 섞어서 줘보세요. 예, 만들어 볼게요. 과연 맛이 저는 그러니까 사실 그거 자신이 없어요. 조금씩만. 요리에 자신이 없는 건 아니죠? 이걸 맛이 어떨지 감당이 너무 많아요? 이 정도? 믹스 섞어줘야 돼. 쉐이크. 자, 간장을 한번. 그렇게 많이 넣나? 살짝 넣었어요, 살짝. 조금. 이게 좋다니까 또. 본인 누가 먹어? 자, 여기 있습니다. 해놓고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처음으로 주시는데? 어때요? 아까랑 별로 맛이 차이가 없어요. 진짜? 생각보다. 제가 먹어볼게요. 예, 숙성이 되면 더 맛있습니다. 이렇게 집어넣고서 오늘보다 내일 지나가면 더 맛있어져요. 뭐야? 진짜요? 아무 예, 예. 간장하고 식초 넣었는데? 네, 간장하고 오히려 더 깔끔해져요. 네. 진짜 예. 약간 상쾌한 맛도 느껴지네. 상쾌한 맛. 예, 더 좋습니다. 우와. 근데 청국장 맛은 조금 느껴요 또. 예, 일단 안 섞여서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이것은 너무 많은 약을 넣으실 필요는 없으세요. 네. 그래서 또 각자 취향대로 넣으시면 되는데 절대적으로 맛을 변화시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맛을 좋게 여기에 만듭니다. 식초가 들어가서 그래. 네, 예. 그래서 약간 상큼한 맛을. 상큼한 맛이 더 좋아지고요. 또 효능 면에서는 훨씬 더 좋아집니다. 신기하네요. 간장은 조선 간장은 아닌 거죠? 조선 간장. 조선 간장을 네, 넣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발효된 거. 네, 정식으로 발효. 이야, 괜찮네. 아침 대용으로 먹으면 딱 좋겠는데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네. 그래서 이렇게 드시게 되면 영양 면에서도 전혀 문제 없고. 예, 그리고 우리 이 60조의 세포를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영양. 그러니까 진짜 맛이요. 이거 간장, 뭐 청국장, 식초라고 얘기를 안 했으면 이걸 넣는지 모를 정도의 그 정도야? 예, 애기들 먹여도 맛이에요. 혹시 아토피나 뭐 만성 질환에 시달리는 분들이라면 양을 조금 더 많이 그러니까 드시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정식으로 치료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네. 이제 본격적으로 치료에 어떤 효과를 나타내야지 되기 때문에 아침, 저녁 그래서 최소한 1일 2회 정도는 이렇게 복용하게 만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점심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이제 그 일반식으로 이제 물론 점심도 드셔도 좋습니다. 그래 점심도 드셔도 좋은데 네.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저 먹고 싶은 것을 못 먹는다.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또 병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점심 시간은 조금 편안하게 풀어드리고 아침 저녁을 우리 몸에다 습관 이렇게 길들이게 하는 작업을 하게 되면 네. 이 우렁각시의 정보가 내 몸에 입력되는 순간 우리 몸은 우렁각시로 변해갑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 이게 저 며칠이나 먹어야 장이 길들여질까요? 우리 단군 신화에 곰이 사람 되는데 100일 걸렸습니다. 예, 그거는 곰이 사람 된 이야기가 아니라 나쁜 세포가 좋은 세포로 바뀌는데 100일 정도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4개월요. 네.